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 정규반이 지금은 7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께서 7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충분히 첨삭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입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적으로 커리큘럼 같은 것도 많이 제시하고 공개도 많이 하는데 너네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이번 편은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원에서 겨울방학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저희 시그니처 반, IB 라이팅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 반 이게 레벨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반, 특강반 있고 오늘 새로이 소개드릴 세븐 시그니처 요 반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규 수업 반부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은 5개가 있고요. 그래서 리딩, 문법, 어휘, 쓰기, 듣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리딩의 핵심은 이제 원서를 읽는 거예요. 원서를 읽고 나서 원서는 이제 스스로 읽게 되고 그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얘기를 선생님과 나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원서 읽기하고 쓰기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요약입니다. 요약을 길지 않고 특정한 양을 쓰게 하고 그것을 매 수업마다 확인을 하고 선생님이 읽어보고 첨삭하고 피드백 준 다음에 다시 쓰기까지 완성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큰 특징이에요. 여기 이제 글을 이런 식으로 쓰면 실용적인 가치는 이제 문법이 좋아지죠.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 나중에 주관식이나 고등학교 갔을 때나 중학교 때 주관식 문제 풀 때 상당히 효과가 있게 되고 또 요거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 정규반이 지금은 7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께서 7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충분히 첨삭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원을 제한한 게 요 프로그램을 위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딩의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리딩 문제집 푸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는 원서를 읽는 것이고 부는 이제 문제집을 풀고 지문이 있으면 이제 문제 풀면서 실용적으로 이제 이런 독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같이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2가지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3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원서 읽고 그는 글쓰기 하고 그리고 이제 리딩 문제 풀고 요것이 이제 리딩하고 쓰기의 구성입니다.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법은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품사와 문장 성분 같은 기초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1년 내내 상시로 같이 하는 콘텐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재는 저희가 진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1년에 쓰는 교재가 2권이 보통이고 어떤 반에서는 1년에 1권만 씁니다. 그래서 진도는 느리게 가되 오답 정리까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그런 체제다. 특징적인 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답 정리 확실하게 점검한다.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을 1년 내내 항시 훈련한다. 이 훈련 자료가 시중에 나온 교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자료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책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학원의 원칙입니다. 이때 오답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그리고 요거는 성적표에도 기입을 해서 부모님들한테도 전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듣기의 경우에는 저희는 주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는 시중에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제작을 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고요. 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이제 어휘죠. 어휘를 그냥 단어장을 쓰는 게 아니라 어휘를 어디랑 연결을 하냐? 아이들이 읽는 책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뽑아서 그것도 그냥 한글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영 뜻 그리고 문장 속에서 들어가 있는 그 단어를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시험 보게 하는 것이죠. 저희 단어 시험지의 특성은 문장을 안 보고서는 단어를 못 쓴다는 거예요. 문장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해당 단어만 쓰도록. 근데 이 문장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려면은 그 전후 맥락을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은 아이들이 읽는 책에서 발췌가 된 거예요. 아이가 읽는 원서라든가 이 독해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높죠. 그래서 애들이 이 단어 시험 시간에 굉장히 집중도가 좋아요. 그때 문장을 계속 살펴보고 요때 형성되는 능력이 뭐냐면은 이 연어라고 하지요. 컬러케이션 예, 말씀하시는 거죠. 컬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단어마다 자주 쓰이는 짝꿍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끔 어감까지 알게끔 하는 거고 어형까지 맞춰 쓰는 거잖아요. ed 붙이고 ing 붙이고 s 붙이고 요게 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여기서 점수 애들 다 깎이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단어 시험 볼 때마다. 음. 그래서 요게 차별점이다. 애들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익히면은 실제로 읽었을 때도 써먹을 수 있고 글을 쓸 때 말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어휘 습득이 되는 거다. 이게 차별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학원에 시그니처 수업이 있습니다. 백시영 원장님께서 설계하신 IB 라이팅 클래스인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영어는 하나의 매개체죠.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주로 글쓰기하고 책을 읽고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문명이 발달된 건 이제 글로 발달됐으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뜨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큰 그림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과 이 큰 그림을 여러 가지 책들, 좋은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글을 통해서 매칭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거창한데 아이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 실력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시험 성적은 잘 나오게 됩니다. 글을 진정으로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쓸 수 있으면 논리 있는 글은 잘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을 잘 이해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될 수가 있는 그 수업이 이 IB 라이팅 반 수업입니다. 수업 자체는 주일에 수업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책을 한 권을 읽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문법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거기서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모든 글은 제가 이 수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하기도 하는데 이 선생님들께서 다 읽어보고 첨삭을 통해서 다시 쓰기를 해서 생각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법적인 사항들을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쓰게 하고 다시 쓰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서 아이들이 혹시 놓친 거나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듣는 거는 제한은 없는데 뭐 실력은 조금 있어야지 이제 들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읽는 책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제 글쓰기가 일정 수준 이상은 돼서 뭐 영어는 좀 잘하는 축에 들어야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뭐 영어를 좀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주로 듣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 국제학교 또 외국인 학교 뭐 재학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닐 생각이거나 또는 유학을 했거나 아니면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외고라든가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들을 다 다니거나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학을 하거나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리고 글쓰기하고 책을 통해서 영어를 좀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은 도전해 볼 만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의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실은 뭐 특히나 이 근방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근방 학교들이나 혹은 뭐 특목고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 약간은 내신이나 수능까지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그 학생들을 위한 수업인데 이게 이제 뭐가 일반적인 수업이랑 다르냐면은 저는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데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사족 없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랑 별로 상관없고 내가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이미 다 아는 거를 구색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 듣기 싫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이런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책 읽고 글쓰기 이거는 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어의 핵심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권수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로 하는 거예요. 책 목록 같은 건 여기 써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justice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책 읽고 글 쓴다는 게 뭘 하는 거냐 하면은 그 책의 내용에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종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그런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스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근래에 미국에서 대학 입시에 한해서 적용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랑 반대편에 있는 legacy preference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특정 학교를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예의대학교 출신인데 자식이 예의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자기가 나온 모교에 애정이 있어서 네. 기부를 했어요. 한 50억 정도. 하면은 가산점을 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Legacy Preference는 이렇게 다루진 않는데 Affirmative Action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 두 제도는 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특혜를 주는 건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Affirmative Action은 불법이 됐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Legacy Preference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쓰기 위해서는 일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써 하면은 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들 중에 절반은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절반은 이 문학입니다. 제가 실은 뭐 이미지랑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당수는 실은 대학교 때 배웠던 교재이기도 하고요. 이 선정 기준에는 어떤 거를 썼냐면은 여기 근방의 주요 학교나 혹은 특목고 이런 데서 요새는 내신에도 이런 원서들이 쓰여요. 맞아요. 뭐 위대한 개츠비 혹은 뭐 그 조일러 클럽 이런 것들이 내신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미리 좀 이제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있는 거고 실은 이제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나 대학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요새는 제약이 굉장히 많아서 실은 독서 경험 말고는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선정된 교재들은 실은 교수님들은 실은 거의 다 아시는 교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교재에 대해서 평소에 읽고서 생각하고 글 쓰는 훈련을 했다 하면은 면접 같은 것도 대답이 나왔을 때 술술 원활하게 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주고자 교재 리스트를 뽑아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을 하는 거고 나머지 반은 뭘 하냐면은 지난 10년간 오답률이 높았던 수능이랑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요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실은 수강 대상은 중3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어야 돼요. 만약에 모의고사 푸는데 보통 한 문제 틀리던가 뭐 이 정도 수준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들을 만한 수업이에요. 이 학생들이 실은 일반 수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수업 시간이 100분이면은 그 중에서 한 90분은 내가 아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수업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고 나머지 반은 주요 학교들의 내신 기출 문제, 서술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그 서술형에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실은 훈련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영어를 잘하면 한글 뜻이 주어졌을 때 영어로 다 말하거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신 서술형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뭐 단어 수도 맞췄어야 되고요. 특정 단어 2개를 꼭 포함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훈련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돼 있다. 한 30분 정도는 상담에 할애하는 시간이에요. 2시간은 그거 공부 배우는 거 나머지 30분은 상담하는 데 쓰고 아이가 잘하고 있나 코칭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시간을. 단어 시험 같은 거는
볼 수 있어요. 예. 이 단어 시험도 실은 교재는 뭐 어휘 끝 블락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주요 학교들에서 많이 쓰는 부교재거든요. 그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저희 학원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영어를 뭐 글쓰기라든가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이제 쫙 한 두세 페이지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베이스가 좀 부족해서 정규반 수업을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거나 아니면 뭐 불균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은 좀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정규반 수업을 듣기는 좀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도 기회를 갖고 지도를 잘 받으면은 좋아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학원들은 받질 않아요. 좀 이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열정이 있고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은 공부해서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게 맞고, 근데 또 혼자 하기는 어렵고 방향도 잘 모르니까 그 방향을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클리닉 수업이에요. 클리닉은 그야말로 아이들을 보고 나서 아이를 보고 아이가 필요한 거를 주고 그거를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게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이 일정 부분 필요하고요. 아이가 왔을 때 선생님이 이런 것을 해보자. 그래서 설명도 해주겠지만은 설명이 어느 정도 되면 아이가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든가 문제를 푼다든가 무엇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을 잘 따라오고 선생님과 아이가 이렇게 시너지가 발생되면은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전제되는 것은 아이가 학원에 왔을 때는 나는 공부하러 왔어.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열심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이해하려고 하고 따라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수업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한 수업이 클리닉 수업입니다. 저희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특강들은 평소에 하는 정규 수업 이런 것들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수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시켜드릴 거는 김주미 선생님께서 영장문 스타터반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글을 아직 많이 쓰지 않았는데 글을 써봐라, 뭐 일기를 써봐라 하면은 아이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막막한 생각을 가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지도를 하냐? 저희가 선정된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글은 어떻게 보면 약간 블록 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래서 단어하고 단어를 이렇게 뚝뚝뚝뚝 연결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게 블록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서도 없고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아이들한테 설명서를 주고 블록 수도 좀 제한을 해가지고 아는 그 블록을 좀 맞춰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일기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기초를 이제 제공하는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 스타터반 요 이제 대상은 아이가 2.0부터 시작하는 AR 지수를 가진 책을 읽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수업을 듣기에 적당한 실력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드릴 특강은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1등급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예비 고1이고요. 6주 완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고1 거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강하면 좋은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특강이 또 있습니다. 강남 지역 내신 기출 총정리 특강인데요. 이것도 수강 대상은 고1입니다.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콘텐츠고요. 확실하게 피드백을 준다. 풀고 나서 이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치받은 고등학교의 5개년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소수정의 집중관리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2와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한 수능 5개년 기출문제의 마스터 클래스인데요. 요거는 5개년의 기출문제를 수능 기출문제를 아주 다 하나하나씩 그냥 씹어먹는, 그래서
문제풀이법을 세련되게 다듬는 그런 수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중학교 학생들인데 예비 중1, 예비 초6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미리 접하게 하고 훈련하게 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능동성을 키워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비 중3을 대상으로 해서도 고등학교 모의고사 한 회 같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어떤 순서로 풀고 듣기가 나올 때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는지까지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남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요 5개의 수업은 개념상으로는 좀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기본 실력을 쌓았으니까 이제 실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라든가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를 실력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주는, 아이들의 시험에 대한 눈을 틔워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